반갑습니다. 진짜 출애라 정사장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조금 경치 좋은 데 나와 있습니다. 광안대교가 보이고 앞에 배들도 보이네요. 잠깐 머리 식히러 나왔는데 오늘은 이제 보험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형차죠. 대형 화물차들은 소형은 잘 모르겠는데요. 대형 화물차가 이제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한 90% 정도는 법인 화물차들게요. 지입 화물차들 남바를 임대에 쓰는 사람들이죠. 전월세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개념인데 그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화물 공제조합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겁니다. 화물 공제조합이 뭐냐 이렇게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 뭐 버스 공제도 있고요, 택시 공제도 있고, 요즘은 뭐 렌트카 공제도 있더라고요. 거의 다 보험사예요, 보험사. 그러니까 어떤 규격이 되면, 규모가 되면 자기네들끼리 이제 손보에다 안 하고 보험사를 만들었다는 거죠. 완전히 보험사를 하나 만든다는 개념이죠. 근데 이게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운영해가는 쪽에서는 좋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이거를 들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좋냐? 그럼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지만, 근데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법인 남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 남바를 달지 않습니까? 이제 내 차를 명의를 줘버리고 내 차의 명의를 주고 이제 법인 남바를 임대로 받잖아요. 임대를 받으면 소유권은 이미 차는 넘어갔다고 했죠, 법인에. 소유권은 제 게 아닙니다. 제 차가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그럼 보험 들 때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내 차인데 나는 내 마음대로 어디다 보험을 두고 싶다. 마음은 다들 꿀떡 같겠죠.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법인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우리 남바 떼고 나가세요, 그럽니다. 당연하죠. 법인에서는 화물공제에 보험을 다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인 하나 회사들이 모여서 화물공제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법인 회사가 뭐 몇천 개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법인 회사 하나가 화물공제 회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법인 남바 같은 경우에는 법인 회사가 하나 있죠. 남바가 뭐 5개 이상이니까 법인은 뭐 10개가 될 수도 있고 100개가 될 수도 있는 남바 개수가요. 임대 남바 개수가. 그런 거 법인이 보험 모집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러니까 당연히 내 차를 내 보험회사에다 넣는 거죠. 약간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험을 넣고 싶어도 이미 소유권은 넘어갔기 때문에 법인 마음대로 보험을 넣는 거예요. 이제 공제에다 넣겠죠, 당연히. 뭐 이런 거지. 내 차 같은데 내 차도 아닌 것이 내 차인 것 같은, 뭐 그런데 법적으로는 내 차가 아닌 이 내 차인 거죠. 근데 또 보험료는 다 내가 내야 되는 거죠. 뭐 이런 좀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경우죠. 하여튼 어쨌든 법인 남바 같은 경우에는 화물 공제에다 보험을 넣습니다. 그러면 공제 보험이 평균 어느 정도 되냐 제가 요번에 알아봤는데 공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개별 보험 같은 경우나 승용차나 개별 남바는 안 그렇는데 이게 승용차나 이런 거는 자기가 이제 보험을 들려는 사람의 운전 경력이나 사고 경력에 따라서 보험금을 책정을 하는데 법인 남바의 화물 공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보험료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험료율이라는 게 기본 100%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한 어느 정도냐 보니까 부산 남바 기준으로 한 390만 원 정도 돼요. 부산 남바 기준으로 390만 원 정도 되고, 이거 어떻게 내냐 보니까 한 70만 원인가 80만 원이 책임보험이에요. 그걸 우선 책임보험을 이제 남바를 할 때 내고 나머지를 2개월씩 나눠 내더라고요. 나머지 그러면 한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한 300만 원 이상이겠죠. 그걸 이제 2달씩 나눠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길가라 사람들도 지나다니네요.
그리고 이 보험을 내면 어떤 뭐 보험이니까 어떻게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혜택이 없어요. 그래 이게 뭐냐면 자차를 들고 싶어 하는데 다들 화물공제는 자차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봤어요. 왜 화물공제는 자차를 안 받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자차를 받으면 자기네들 손해인 것 같아요. 당연히 자차를 받아서 돈이 된다면 자차를 받을 거예요. 근데 자차를 받아서 사고가 한번 났다, 대형차들이 사고가 한번 났다 그러면 꽤 대형차 견적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뭐 조금만 부딪혀도 2, 3천만 원 그냥 나옵니다. 뭐 농담 같죠? 주위에 한번 물어보세요. 주위에 물어봐가지고 나 이거 이 말 할게요. 주위에 물어봐가지고 차 박아가지고 사고 나가지고 한 2, 3천만 원 나온다고 하는 사람은 그나마 양심적으로 이야기해 준 사람이에요. 근데 막 그 차 수리 그리 안 나온다. 그 사람 앞으로 믿지 마세요. 그 사람 뻥이 좀 심한 사람입니다. 기본 차 수리가 사고 나면 대형차들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차 수리비. 그러니까 이 공제애들이 머리 쓴 것 같아요. 이 자차를 넣으면 자기네들이 손해고 이 적자가 나기 때문에 자차를 안 받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이게 그리고 제가 공제에 가서 한번 봤는데 공제가 그 지역마다 따로 있어요. 공제가 뭐 부산 공제조합 뭐 경남 뭐 다 따로 있는데 그 책자를 봤는데 공제가 흑자랍니다. 흑자도 어마어마한 흑자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뭐 평균 차 한 대당 1년에 한 400만 원씩 보험을 넣는데 책임보험 빼면 막 300 몇십만 원 정도 되는데 뭐 이제 출혈화만 봐도 영업용 출혈화만 봐도 전국에 한 4, 5만 대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 뭐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게. 그리고 이게 공제가 보니까 이게 이 사고 접부비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고 났을 때 사고 접수를 하게 되면 사고 접수회가 진행하게 되면 30만 원인가 돈을 내야 된대요. 참고하십시오. 사고 접부비가 있는 보험입니다. 공제가. 그 화물공제가 그렇고요. 그 자손이죠. 자손도 아마 되긴 될 거예요.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된다더라고요. 그 법인 남바, 임대 남바는 한 그 정도 수준이고 이게 그리고 또 이거 웃긴 게 내가 사고 이 100% 남바를 달아가 몇 년 지나서 사고가 안 나죠. 그러면 그 요율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뭐 90%, 80%, 60%까지 떨어진다더라고요. 근데 이게 60%까지 떨어지도 이게 억울한 게 뭐냐면 이게 내 보험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사고 안 내고 조심조심 타가지고 60%로 공제조합의 요율을 내 차 남바에 떨어뜨려 놔도 제가 앞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남바가 자기 게 아닙니다. 그 남바는 법인 남바 거예요. 법인 남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법인이 사장님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나가주세요 하면 그 60%짜리 남바를 놔두고 나가야 됩니다. 그걸 뭐 어떻게 자기가 뭐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법인은 그 남바 보험료율이 싼 화물공제 보험료율이 싼 그 60% 남바를 또 어마어마한 권리금을 받고 팔아먹겠죠. 이런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고 잘 아시고 오세요. 보험 아무리 노력하고 내려가도 사고 안 나고 내려가도 본인 게 아닙니다. 그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개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개별을 알아봤는데 이거는 이제 개별이기 때문에 순수 손보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운전자의 사고 이력이나 무슨 그런 거에 따라서 보험료율이 달라져요. 처음에 넣을 때. 그러니까 그 손보는 알아보니까 1부터 27인가까지 단계가 있더라고요. 단계가 있는데 제가 평균적으로 말씀을 잠깐 드려볼게요. 그 40대 평균 남자가 사고가 없다. 그래가지고 출혈화를 양수양도 받아가지고 개별 남바를 사든 뭐 어떻게든 노란 남바를 달아가지고 보험을 들어야 될 경우에는 한 40대 기준으로 뭐 특별히 사고가 없고 이러면 동보화재 물어봤을 때 비슷할 거예요. 손 보니까 동보화재 물어보니까 한 초기에 들어가는 게 250, 40, 50 정도 되더라고. 240, 50.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이제 떨어진대요. 계속 떨어지면 한 14, 15에서 한 27까지가 20, 그러니까 숫자가 높을수록 그 떨어지는 거라더라고요. 그러니까 25까지 넘어가면 140만 원까지 보험료가 떨어진다더라고요. 140만 원까지 정도 떨어지고 그 사고가 없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손보니까 이게 자차가 돼요. 중요한 건 이게 자차가 됩니다. 자차가 되는데 자차를 좀 알아보니까 자차 되는 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보험을 넣을 때 그 자차 심사를 한답니다. 심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 보험 사고 이력이 있나 없나 다 알아봐가지고 그 자차 넣는 기준이 된다. 뭐 승용차도 비슷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 차를 뽑아가지고 자차를 넣게 되면 그걸 하죠. 내가 자부담이라죠. 다 자부담이 뭐 10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도 있고, 그 다음에 자차 같은 경우에는 그 선보 같은 경우에는 그걸 또 정한답니다. 자차를 얼마까지 보장해 줄 거냐, 5천만 원이냐 뭐 1억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자차요율이 달라진답니다. 자차 이제 보험금이죠. 보니까 뭐 어렵게 뭐 복잡하니까 그 다 거두절미하고 대충 계산을 해주던데 한 6천만 원, 자기 분담금 500만 원에 보험사 분담금 6천만 원이니까 보험사가 5,500을 분담한다는 거죠. 막 6천만 원짜리 사고가 났을 때, 견적이 나왔을 때. 그러면 한 150에서 200 정도를 보면 된다더라고요. 생각하면 된다더라고요. 150에서 200 정도니까 뭐 250이 처음에 기준이라 보고 40대 남자 기준이라 보고 150에서 200 정도 플러스 하시면 돼요. 자차를 넣을 경우에는. 새 차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동안 자차를 넣어두는 게 낫죠. 당연히 마음의 안정이 되고 아주 그 정신 건강이 좋습니다. 자차를 넣어놓는 게.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사고가 없으면 자차 그 보험금도 내려가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 차가 그러니까 값어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 보험사 분담금 6천만 원에서 자꾸 까내려갈 수 있으면 또 그 자차요율도 작아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개별은 보험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자동차 보험은 그러니까 법인이나 개별이나 이렇게 다르니까 알고 계시고 넣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적재물 보험이 있습니다. 적재물 보험은 이거 말씀 안 드렸네. 그 개별 같은 경우에는 한 그 250이라는 게 1년치 250이라는 게 그 뭐 책임보험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2억이에요 기준이. 대충 이야기해 주는데, 그러니까 그 상대방 그 파손이 됐을 경우에는 2억 정도 기준이라 보시면 됩니다. 250이라는 게. 그러니까 더 늘리고 싶으면 조금 돈을 더 늘리면 됩니다. 더 들면 됩니다. 그렇게 금액이 크지는 않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리고 적재물 보험이 한 2억 기준으로 SK네트워크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2억 기준으로 한 30만 원 선이에요. 그래, 이거 궁금해 하시는데, 컨테이너 안에 화물이 우리가 만약에 엎었을 때, 컨테이너 엎어가지고 사고가 나서 엎어가지고 없는 기준이 있죠. 그건 차가 같이 넘어가야 돼요. 컨테이너만 넘어가면 콘을 우리 그 트위스트 락이라죠. 안전장치 락을 안 잠가가지고 컨테이너만 넘어가는 게 해당이 안 됩니다. 적재물 보험 해당이 안 되고, 온리 그 운전자가 다 물어내야 되니까 꼭 그 콘을 체결하고 다녀야 됩니다. 체결하고 다니셔야 되는데, 그 적재물 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컨테이너의 금액이 얼마짜리 화물인지 대부분 다 몰라요. 면장을 보기 전까지는. 면장을 봐도 잘 몰라요. 모르고 잘 이야기도 안 해주고 이게 얼마냐고 말도 잘 안 해주는데, 뭐 맨날 다니는 코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야기를 해주겠죠. 이게 대충은 알고 있죠. 뭐 수입을 했는데 이게 뭐 석유화학 제품이나 뭐 그런 거는 사실 뭐 엎어봤자 얼마 하겠습니까? 그대로 다 쓸 수 있는데 안에 게. 근데 뭐 고가의 물건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2억을 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제가 실은 경우에는 뭐
10억, 15억짜리 수입품도 실어봤기 때문에 그런 거는 만약에 엎어 먹었다. 그럼 내가 2억이 들었는데 어떡하냐 나머지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물어보니까 그 운송사도 적재물 몸을 듭니다. 운송사도 적재물 몸을 들고 화주도 적재물 몸을 들어요. 들고 그 다음에 포딩도 적재물 몸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를 들어 10억짜리다 그럴 경우에는 다 그 분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거죠. 내 혼자 지는 게 아니고 분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차가 같이 넘어가야 됩니다. 컨테이너만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진짜 폐가 망신합니다. 차가 같이 넘어가야지 그걸 다 보상을 해줘요. 그리고 저 주위에서 보니까 실제로 컨테이너가 넘어가면 안에서 쓸 수 있는 거는 다 써요. 쓸 수 있는 거 쓰고 못 쓰는 것만 이제 그거 처리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 보험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그 다음에라도 제가 또 궁금하신 거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잠깐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투레라 정사장이었습니다.